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1급 13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가 행태의 결정 첫 번째 시간으로 원가 함수 추정, 비선형 원가 함수와 학습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4장 원가 행태의 결정입니다. 원가 행태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원가 함수, 원가 추정과 원가 예측을 상호 연결짓는 개념이 원가 행태의 파악입니다. 즉, 예측력이 높은 원가 추정은 원가 행태가 제대로 식별, 분석될 때 가능합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기업이 경영계획과 통제 목적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 행태, 코스트 비헤비어란 조업도나 활동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총 원가 발생액이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원가 행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산출량과 같은 원가 동인의 변화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가 행태를 일반적 수식이나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원가 함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가 함수는 원가 동인, 예를 들면 제품 산출량 수준의 대응치인 조업도, 그리고 총 원가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원가 행태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원가 추정과 원가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가 대상이고, 두 번째로 기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원가 대상은 원가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특정 원가 항목을 고정 원가, 변동 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가 대상의 범위를 크게 설정하게 되면 원가 항목이 변동 원가로 구분되고요. 원가 대상의 범위를 작게 설정하면 고정 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관리하는 감독자에 대한 임금은 고정 원가입니다. 즉, 개별 제품별로 보게 되면 공장 감독자는 개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정 원가에 가깝죠. 그렇지만 원가 대상을 공장 전체로 본다면, 공장 전체로 놓고 공장 감독자에 대한 월급을 원가 행태로 보게 되면 변동 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간에 대한 정의인데, 조직의 경영활동에서 원가가 발생하는 기간을 충분히 길게 정의하면 특정한 원가가 변동 원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변동 원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변동 원가, variable cost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원가입니다. 조업도가 0입니다. 조업도가 0이면 원가도 0입니다. 조업도를 생산량으로 놓고 본다면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향해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원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상향하는 곡선이 그려지는데 이것을 순수 변동 원가라고 합니다.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당연히 단위당 원가는 항상 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 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 고정원가의 특징입니다. 준변동 원가를 보겠습니다. 세미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정 원가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변동 원가가 있고, 그리고 항상 고정적인 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가 함께 있는 것을 혼합 원가, 믹스드 코스트라고 합니다. 주로 전기 요금, 전화 요금, 가스 요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금들의 특징은 기본 요금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요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본 요금과 사용 요금이 함께 있는 원가를 준 변동 원가 또는 혼합 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고정 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원가가 발생하고요. 사용에 따라서 올라가는 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변동 원가, 순수 고정 원가가 함께 있는 상태, 이것을 준변동 원가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고정 원가입니다. 고정 원가, 픽스드 코스트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합니다. 고정 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런데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우하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0에 가깝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순수 고정 원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준고정 원가입니다. 세미 픽스드 코스트라고 하는 준고정 원가는 특정 관련 범위 내에서는 총원가가 항상 일정합니다. 즉 X1까지 생산을 하게 될 때 공장 건물, 또 기계 장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원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업도의 단위가 올라갈수록 고정 원가도 한층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장 건물을 제2 공장 건물로 증설, 신설하거나 기계 장치를 새로 임차하거나 취득하게 되면 캐파량이 올라감에 따라 고정 원가도 그 단위만큼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단형 원가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준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총 원가의 행태가 변동하게 되는데 순수 변동 원가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상승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계단형 원가를 스텝 코스트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준고정 원가의 예로는 공장 감독자의 급여가 있고요. 또 기계 구입, 공장의 증설 등이 있습니다. 원가함수 추정을 보겠습니다. 회계학에서 원가함수, 코스트 펑션은
일반적인 원가 함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y는 a 플러스 bx로 절편, 인터셉트인 a와 기울기 계수, 슬로프 코피션트인 b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공학법, 계정분석법, 고저점법, 회계분석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산업공학법을 보겠습니다. 산업공학법, Industrial Engineering Method는 생산 방법, 재료, 노동력, 설비, 생산 효율, 공작 등에 대한 공학자의 평가를 근거로 원가 행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원가 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밀한 작업 측정에 기초하여 원가를 추정하기 때문에 작업 측정법, Work Measurement Metho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재료와 직접 노동에 관련된 원가를 추정하는 데에 산업공학법을 사용하며 과거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산업공학법의 단점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개별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죠. 이번엔 계정분석법입니다. 계정분석법, Account Analysis Method는 계정분류법, Account Classification Method라고도 하는데요. 원가 추정 방법 중 가장 전통적인 방법의 하나에 속합니다. 이 방법은 회계 담당자가 각 계정에 기록되어 있는 원가를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이 계정은 고정원가다, 이 계정은 변동원가다 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준변동원가로 나누고 준변동원가를 다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분류하여 모든 원가 요소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 고정원가는 그대로 고정원가의 추정치로 이용되고 총 변동원가는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변동원가의 추정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정분석법의 장점은 단순하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회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위존할 수밖에 없는 점이죠. 회계분석은 Regression Analysis라고 하는데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독립 변수 값에 대응하는 종속 변수의 평균값을 추정하거나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고저점법입니다. 계량적 원가 추정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Zero Point Method라고 하는 고저점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원가 동인의 가장 낮은 관찰치의 원가 자료와 원가 동인의 가장 높은 관찰치의 원가 자료를 연결해서 구하는 방정식입니다. 예시를 보면 월별 노무시간과 간접 노무원가 자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고저점법을 이용해서 원가를 추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노무시간이 원가 동인입니다. 자, 1월부터 7월까지의 자료만 놓고 본다면 최저의 노무시간과 최고의 노무시간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119시간이 최고의 조업도였고 가장 낮은 시간이 70시간으로 나오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또 이렇게 조업 시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저점법에 따른 시기고요. 자, 그러면은 자, 1월부터 12월까지를 볼 때
3월의 노무 시간이 119시간이 최고의 조업도를 보였던 원가 동인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119시간에 발생된 간접 노무 원가는 21,782원입니다. 최저의 원가 동인을 보였던 것은 5월이고 70시간입니다. 이때 발생한 간접 노무 원가는 1,291원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노무 시간에 할당된 간접 노무 원가 21,782원에서 최저의 노무 시간에서 발생한 간접 노무 원가인 1,291원을 차감합니다. 나누기 최고의 노무 시간 119시간에서 마이너스 최저 노무 시간인 70시간을 뺍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원가를 구합니다. 그럼 노무 시간당 원가가 234.511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총 고정원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총 고정원가는 원가동인 최저 관철치의 총원가 마이너스 원가동인의 최저 관철치의 추정 변동원가를 차감합니다. 원가동인 최저 관철치의 총원가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원가동인 최저 관철치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27,782원 마이너스 바로 열고요. 234.51 곱하기 119시간 여기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6,124.69원이 나옵니다. 원가함수 추정을 해보면 간접 노무 원가는 이 금액에다가 플러스 234.51 곱하기 노무 시간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정 노무 원가가 나오는데요. 이 노무 시간은 미래 발생될 미래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입니다. 미래 실제 발생한 시간을 곱하면 추정 간접 노무 원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고저점법을 이용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경우 원가 함수의 절편은 마이너스 6124.69원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래의 원가 함수가 비선형임에도 불구하고 원가 방정식을 선형으로 측정했거나 노무 시간이 0인 경우가 관련 범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의 절편은 관련 범위 내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원가 함수를 계산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일 뿐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이라고 하더라도 노무 시간이 제로인 경우에는 고정 원가에 대한 추정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저점법을 이용하여 구한 원가 함수는 관련 범위 내에서만 그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선형 원가 함수와 학습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절에서는 선형 함수를 가정해서 원가 추정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동인 간의 관계는 선형관계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원가 동인과 원가 간의 선형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첫째, 수입과 산출 사이의 물리적 관계, 즉 피지컬 릴레이션십이 선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산출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야 합니다. 둘째, 구입한 투입물과 사용한 투입물의 양이 같아야 합니다. 셋째, 투입물의 구입 원가가 구입량과 선형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 함수를 선형으로 추정할 때는 왜곡된 원가 함수를 추정하게 되고 따라서 잘못된 원가 정보를 산출하게 됩니다. 비선형 원가 함수의 원인으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러닝 이펙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학습 효과란 종업원들의 특정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해 단위당 작업시간 및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를 측정한 함수를 학습 곡선, 러닝 큐브라고 합니다. 학습 효과가 존재할 경우 누적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누적 생산 시간이 점차로 단축됩니다. 단위당 누적 평균 원가도 따라서 감소하게 되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제품 원가로 제품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총생산 원가나 등분 원가를 추정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학습 현상을 고려하는데 이는 학습 효과로 인한 원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곡선 모형은 총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누적 평균 변동 원가, 즉 누적 총 변동 원가 나누기 누적 생산량입니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을 얘기합니다. 즉 누적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누적 평균 변동 원가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러한 학습 효과의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학습률, rate of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직접 노무 시간이 80%의 학습률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두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단위당 누적 평균 제조 원가가 최초의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80% 수준에서 생산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 X%의 학습률이란 누적 생산량이 2배씩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누적 평균 제조 시간이 100-X%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습률이 낮을수록 실제 학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적 생산량이 이제 오른쪽으로 증가할 때 단위당 누적 평균 변동 원가는 큐브, 즉 커브를 틀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오목하게 하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적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누적 총 변동 원가는 이렇게 이제 이것을 볼록하다고 하죠. 오목하다고 하고요. 오목하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나미 주식회사는 최초 한 단위 생산에 1000시간이 소요되고 80%의 학습률을 보입니다.
누적 평균 학습 곡선을 이용하여 누적 생산량이 16단위일 때 총 생산 시간을 계산하시오. 두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누적 평균 시간은 최초 생산 소요 시간 1000시간의 학습률이 8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A 제품을 한 단위 생산할 때 단위당 누적 평균 생산 시간은 1000시간입니다. 두 단위를 생산할 때 80%의 학습률을 보이니까 800시간이 됩니다. 이 800시간을 두 단위로 곱하면 1600시간이 됩니다. 4단위를 생산할 때 800시간에 80%를 곱하면 640이 나오고 640시간에 4단위를 곱하면 2560시간이 됩니다. 640시간에 똑같이 80%를 적용하면 512시간이 나오고 8단위로 곱하면 4096시간이 됩니다. 512시간에 80%를 곱하면 409.6시간이 되고 16단위에 곱하면 6554시간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